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간만에 시장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수급이 빠져나갔고요. 이에 따라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영국 중앙은행 쪽에서는 긴급 시장 개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적 긴축을 한 달간 미루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오늘 한국에는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우리나라 전기차 우려와 함께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김형일 전문가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진단쇼에 앞서서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황희성 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토통님 일단 안녕은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안녕은 하다는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도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이 심란하기보다는 그래도 안녕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마음이 어느 정도는 좀 놓이는 그런 기분이고요. 그리고 한콩이님, 태린님 모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서단계 1년차님과 그리고 세곰쥐말님, 한콩이님 모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종목 진단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김형일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그나마 시장이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하고 빨간불이 들어와서 좀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북한에서 핵실험 한다 이런 소식과 함께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을 한다는 소식 이 두 가지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방산주가 좀 공통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방산주를 담으면 수익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 K 방산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핫했었죠. 역시나 뭐 태조 이방원 그 중에서도 이 방산이 상당히 이제 핫했었던 그런 이제 시장이 연출이 됐었고 지금 현재 이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꾸준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산 이 무기들을 이제 수입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국가들이 계속해서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은 꾸준하게 또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흐름들은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이 또 떠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수출이 조금 또 비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강달러에 대한 수혜도 같이 볼 수가 있는 산업군이 방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로 미루어 봤을 때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이 기대감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시장을 조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주가 흐름을 기대할 만하다라고는 이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방산주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을 보였었던 뭐 LIG 넥스원이나 혹은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 해서 지금 약간의 반등 흐름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약간의 반등 흐름은 나와주고는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일전의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을 반복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LIG 넥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 조금 지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있지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끌어올릴 만한 수급이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 방안에 대한 해리슨 부통령 방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 방산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은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수급은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지금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방산주를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에 맞추어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어찌됐든 그 수급을 추가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금리 상승 수혜주죠. 푸른저축은행처럼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급을 끌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긍정적인 수급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그냥 기술적 반등의 수준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가지 않은 채 그냥 반등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그냥 관심 정도로만 지켜보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후에 좋은 이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좋은 수급이 들어갈 때 그때 한번 접근 노려보자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뭔가 확 들어갈 만한 그런 재료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는 있지만 주가 자체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수급이 들어와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센 뭔가 이슈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슈 체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임준현 님이 보내주신 에이블 CNC입니다. 9,5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오늘 정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블 CNC 보시면 두 자릿수 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12% 넘게 하락하고 있어서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블 CNC가 화장품주를 엮이면서 뭐 이번에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 하게 하는 걸 검토한다. 이런 소식은 충분히 좀 호재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대응을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미샤라든지 어퓨 같은 이런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또 우리 시장의 화장품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던 그런 이제 기업인데 역시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자, 잠깐 이제 실적표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현재 에이블 CNC가 연간 실적을 봤을 때 4년 연속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불안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요한 그런 이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은 아무래도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해제한다라는 기대감들이 차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였지 지금 아직까지 시장을 조금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수급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적에 의한 움직임들, 실적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엔 그래도 아까 이제 실적표를 보여드렸었지만 올해 상반기 이제 1분기, 2분기에는 그래도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한 상태예요.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에이블 CNC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경영권을 조금 이제 바꾸면서 매각 대상으로 이제 나온 상태죠. 에이블 CNC 지분 한 59% 정도가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에이블 CNC가 상승이 나오려면 저는 이 매각이 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뭐 실적 자체는 그래도 다행히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매각이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다시 한번 이제 뭐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긍정적인 이 흐름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 매각이 조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과연 이제 에이블 CNC가 올해 상반기에 흑자 실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과연 이제 얼마나 이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한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자, 아무래도 이전 저점을 깨고 오늘 상당히 좀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정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이제 주요한 지지 라인이 현재 4,800원 정도였는데 그 구간을 깨고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약 4,000원 후반대, 중후반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현재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은 힘드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절을 하기에도 너무 좀 우려감이 크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사실 부담스러운 상태죠. 지금 당장 어떤 또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에 이슈가 없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힘듭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이블 CNC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어찌됐든 이게 이 에이블 CNC가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M&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은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등이 나아가는 구간이 잡아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5,000원대 혹은 이제 6,000원대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런 이제 주가가 회복되는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야 될 종목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에이블 CNC는 당장의 어떤 이 대응보다는 조금은 이제 지켜봤다가 결과적으로 이 실적 턴어라운드도 이제 가능했고, 그 다음에 매각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지켜보고 대응 구간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아까 언급해주신 부분이 매각 이슈입니다. 지금 에이블 CNC가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 M&A가 성공적으로 가야 이 주가 흐름에도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인수하는 것에 있어서 좀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실적까지 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인 에이블 CNC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짜잔님이 보내주신 랩지노믹스입니다. 7,08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오늘 반등을 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셨고, 이제 얼마에 정리를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랩지노믹스가 코로나 관련주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엮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원숭이 두창 모멘텀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시장 트렌드에 그렇게 이렇게 반영을 좀 못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를 반등을 했을 때 지금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추가 모멘텀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진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클리아랩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랩지노믹스는 어떤 이제 새로운 이 사업 다각화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내 이제 인수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이 굉장히 사업 다각화를 이제 꾀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실적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 다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급들이 최근에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주가가 여기저기 좀 급등락이 좀 나오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반납을 한 상태죠. 다 반납을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랩지노믹스는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그래도 반등 쪽에 좀 더 무게감을 맞추어 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주가를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랩지노믹스가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 반등가는 7,000원 정도로는 충분히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이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노려봐도 무방한 그런 이제 수급들이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랩지노믹스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연내에 인수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미국 진출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또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 매출, 실적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이제 미루어 봤을 때 랩지노믹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그래도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바닥도 완전히 잘 짚어줬고 그 다음에 수급도 긍정적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반등 쪽에 좀 더 무게감을 갖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7,000원 부근이시니까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더 담아서 한 6,000원 중반대 정도로 이 단가를 낮춰주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또 긍정적인 수급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7,000원 정도까지 목표 반등가 노리고 추매를 한번 이제 지금 오늘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이제 한번 진행을 해서 6,000원 초중반대로 단가를 낮춰놓고 그 다음에 7,000원 정도까지 한번 이 반등을 노리면 충분히 저는 수익 매도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우려감 없이 어느 정도 7,000원 정도까지 노리고 진행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7,000원 구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 모멘텀도 있고 뭐 최근에 가장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모멘텀들 그리고 나머지 좀 호재 소식까지 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말씀까지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랩지노믹스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쪽이 잘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네, 진정주린이님, 지각생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지각하셔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이에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맥스터 지난번에 김현일 전문가님이 추천해가지고 네. 15,000원에 손절해라 그랬는데 네. 그걸 놓쳐버렸어요. 네. 손절 타이밍을 놓치셔서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막 많이 내려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마이너스 20 몇 %인데 완전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네. 가지고 있으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추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잡아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이 맥스트를 지금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네요. 그래서 손실이 추가로 더 난 상황이라서 이거를 지금 손절해야 할지 추가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보유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택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맥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전에 가상현실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때문에 이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에 이제 가상현실 관련된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뭐 삼성을 필두로 해서 가상현실 관련된 매출들이 좀 꾸준하게 하반기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맥스트를 필두로 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좀 성장주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투심이 조금은 이제 죽어버린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 성장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탄력 있게 이제 주가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웩스 같은 경우에 최초에 진입하셨을 때 만약에 이제 이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 줄여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더 이제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비중을 줄이는 게 이제 조금은 이루어지지 않으셨다 보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바닥을 잡는 걸 이제 먼저 봐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넥스트가 지금 현재 최초 상장했던 가격이 있죠.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넥스트가 이 상장했었던 구간을 사실상은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줬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이 지지를 받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반등 구간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 구간, 약 12,400원 구간이 저점 구간인데,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일단 지켜주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이 넥스트는 여태까지 항상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꾸준하게 같은 구간에서 또 반등이 나왔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같이 또 반등 시도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일단 넥스트가 반등을 하게 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 구간이 될 거예요. 이제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또 조금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5,000원을 이제 이 반등가로 조금은 이제 노리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중요한 건 현재가에서 어느 정도는 이 수급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아와주면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넥스트가 아직까지는 이 소외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거래가 조금 이제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넥스트는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의 주목을 받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굉장히 이제 거래량을 밀고 들어가면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때문에 넥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한 시장에서 주목받는 구간이 조금 필요하고, 지금 현재 넥스트는 이제 많이 떨어졌고 항상 지켜줬던 가격인 만큼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거래량을 밀어주는 구간이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간이 대응 구간이 될 수가 있고요. 대응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 15,000원, 그 다음에 한 2차는 17,000원 정도 잡고 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향후에 이제 넥스트를 조금 나는 어떻게 대응을 도저히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가 지지 받아주는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이제 좀 눈에 띄게 들어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던지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짜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향후에 한번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넥스트 관련해서 진단해드렸는데 일단 15,000원까지 다시 올라오는 거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여부 진단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진단쇼 찾아와 주세요. 12,400원 깨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안 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반등 움직임은 15,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손절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네,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힘내세요. 네네. 네. 네, 넥스트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넥스트도 애플, 그리고 뭐 메타버스 XR 이렇게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좀 힘없이 빠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15,000원 구간으로 잡아주셨으니까 그때까지 노려보시고 다시 한번 진단쇼에서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한 넥스트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홍일장님이 보내주신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주가 진입한 시점 보시면 127,45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진단을 부탁드린다고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15% 보유 비중인데 주가가 87,000원 선까지 내려와서 손실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고 이거를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발 훈풍이 불어들어서 잘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자체만 두고 봤을 때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 맞을까요? 네, 일단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주로 다루어졌었던 모멘텀 자체가 이제 코로나 백신이었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이 주가가 조금 널뛰게 했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이제 작용했었던 모멘텀 자체가 코로나 백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산 1호 백신을 이제 개발을 해냈죠. 스카이 코비언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백신의 이 실적, 매출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제 가장 이 코로나 백신이 좀 핫했다라고 이제 했었던 시기 자체가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올해 초 정도까지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엔데믹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은 그만큼 모멘텀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거의 대부분의 모멘텀이 코로나 백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약간은 조금은 소외되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나 다시 한번 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 이외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백신 이외에 이제 폐렴 구균 백신을 또 임상 이상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폐렴 구균 백신에 대해서 이제 임상 이상을 준비 중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 모멘텀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과 같이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 코로나 백신 이외에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상당히 조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많이 빠진 상태고 손절을 이제 하셨으려면 이제 어느 정도 한 12만 원 정도 이탈 구간에 이제 진행을 하셨어야 되고 지금 현재 구간은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늦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82,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와주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82,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이 조금은 필요성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이 악재들을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백신에 대한 어떤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어찌됐든 이 K 백신, 스카이 코비언의 개발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해외 시장에 계속해서 좀 수출을 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폐렴 구균 백신에 대해서 이제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한 차례 주목을 받으면서 반등을 어느 정도 또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한 10만 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2만 원, 이제 매수가 부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적으로 봐야 될 게 결과적으로 이 82,000원 바닥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바닥을 잘 잡아주는지 이 구간을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10만 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2만 원, 매수가 근처 구간을 노리면서 일단 한 요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는 조금 한 차례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향후에 이제 눌리는 구간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바닥 잡는지 먼저 보고 향후에 이제 반등가를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대응을 노리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바닥을 잡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린다면 10만 원 그리고 12만 원 선까지 1차, 2차 목표가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마지막 종목으로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4가지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장 상황을 잠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잘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11시 구간 들어서면서부터는 다시 이게 좀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서 이거 좀 마음을 안심을 하고 시장을 지켜봐도 되는 건가? 이런 우려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12시를 기점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11시 구간에서는 낙폭을 키웠는데 12시부터는 그래도 다시 낙폭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나타내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일단 오르고는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뉴스 기사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이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과 관련해서 이게 좀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지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더 올라갔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너무 안심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촉각을 민감하게 세우고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서 전체적인 증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정말 폭락을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좀 빨간불을 켜내나 싶었는데 11시 구간에 또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거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진짜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반등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직 추세 반등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월요일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신용잔고 매도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틀 뒤에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서 신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증시 하락 장세에서는 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요일 날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써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국내 증시의 반등이 있었다 보고요. 미국 증시로 먼저 좀 돌아가다 보면,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의 어떤 스탠스와는 다르게, 연준이 먼저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면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취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영국 쪽에서 감세 정책을 펼쳤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재정 정책의 일환이겠죠. 이러면서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었는데 어제 결국은 영란은행이 좀 개입을 했습니다. 양적 긴축도 결국은 좀 미뤘고요. 10월 31일까지. 결국은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결국은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 때문에 좀 개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른 통화율이 오른다면 달러 인덱스를 조금은 하방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론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장 때 음봉이 좀 섰습니다. 근데 오늘 장 중에는 조금 키 맞추기 과정이라 가는지 다시 5일선까지 좀 트라이를 하는 모습이라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미국 야간 선물도 조금 약세 국면, 그리고 국내 증시 코스피 모습은 오전에 올랐던 폭을 조금 내놓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이제 금요일인데요.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하방에 대한 지지대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까지 좀 살펴보고요. 단지 이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라든지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들이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그 FOMC 10월에 향배 75pp를 한다는 부분은 주식시장에 거의 다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제 실적권 장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세는 좀 이루어질 것이다. 실적 종목을 좀 선취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코멘트를 주셨는데 일단 추세가 아예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 변동성이 더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 첫 번째로 진단해볼 종목은 5917 오리 날다님이 보내주신 서울 반도체입니다. 11,05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 일단 11,050원 구간이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래도 원금 회복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를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절을 그냥 지금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아무래도 LED 쪽을 공략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단가가 뭐 이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 서울 반도체 하락 국면에서 조금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서울 반도체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 마이크로 LED,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도 서울 바이오시스를 뭐 성장시키면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조금 놀랐는데, 4분기 때도 지금 64억 적자, 올해 1분기 때도 70억 적자거든요. 2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긴 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6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가이던스가 230억,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래서 주가 반등 요소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년까지는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서울 반도체 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판관비라든지 비용 증가가 좀 있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세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 LED 시장이라든지 이런 작년처럼 서울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썼던 그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반등에 따른 리바운드 과정까지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흐름을 보더라도 지수가 지금 올랐을 때 다른 종목들이 뭐 2%에서 4, 5%까지 모두 전체적인 반등이 있었는데 서울 반도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바뀌긴 어렵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뭐 지금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단기 접근하셨다면 7월 4일날 찍었던 전저점 이탈 시 10,000원 손절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리바운드 과정은 제가 봤을 때 1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단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을 잡아주셨는데 일단은 보유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들고 계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창 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원필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진단쇼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존버왕님도 안녕하세요. 네,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네, 중간에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다음 종목은 신강금님이 보내주신 NK맥스입니다. 15,5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 두 가지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주가 살펴보시면 13,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개별 호재 소식이 하나가 있네요. 네, 알츠하이머와 관련한 이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 입증 기대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오늘 이 소식이 저도 듣긴 들었는데, 네, NK맥스가 직접적으로, 지금 뭐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키트루다가 NK맥스 하면 좀 떠올리고요. NK 면역 세포 치료제가 좀 떠오르고 있고, 이번에 에스모에서 육종암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뭐 NK맥스 자체가 뭐 빅파마랑 계약이 좀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고 추세를 뭐 제약바이오가 잃었을 때 잘 안 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달까지 나온 것만 좀 정리를 해보더라도 지금 면역 항암제 관련해가지고 에스모에서도 초록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모에서 육종암 결과에 대한 데이터 발표를 좀 했고요.
뭐 여기서 이제 빅파마랑 어떤 딜이 오갔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슈퍼 NK 병영 이제 투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저는 좀 장기적으로 이 NK맥스 쪽에서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적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술 계제라든지 지금 임상실험 발표를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지수 하락 국면에서 조금 부각이 되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힘을 못 쓰는 섹터 중에는 하나인 건 사실이거든요. 단지 우리 시청자님 좀 의견을 들어보니까 나는 좀 투자 관점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시고 접근 포인트를 보니까 왜 이제 15,500원에 샀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신 것 같아요. 파동의 모양을 좀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측면은 파동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아무래도 하방 지지대가 이 정도 부근이구나 기술적인 걸 보시고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손실 없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NK맥스의 임상 실험의 이제 추세나 진행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NK맥스는 그렇게 뭐 임상 실험에 대해서 공시를 안 붙인다든지 뭐 기업 IR 뉴스를 안 한다든지 이런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임상 실험 결과 발표를 했을 때 시장에 투신과 매기가 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우선 그것도 발표를 안 해준다면 전혀 상승 뷰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하방 지지대가 15,500원 조금 밑에 14,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낙폭은 제 눈에도 좀 과대 낙폭이라고 보여지고요. NK맥스는 아마 14,000원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단지 장기 접근에 관해서는 포인트는 저도 제약바이오를 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NK맥스에 관해서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접근 포인트로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단기 접근 포인트로 목표가 18,6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NK맥스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18,000원 구간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NK맥스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쪽에서 호재 소식을 전해와서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들까지 좀 들썩이는 분위기라 그래서 이렇게 진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도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면서 대응 전략에도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피플바이오요. 피플바이오요. 네, 10%고 23,000원에 들어갔는데 네. 네, 제가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11,200원에 맞춰놨거든요. 네. 좀 높게 진입을 하셨네요. 네. 이때 뭐 어떤 이슈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지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그때 이렇게 전문가님이 토마토 전문가님이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묶여가지고 네. 오래 고생했는데 오늘 상한가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올라올 수 있나 하고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전망 그리고 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피플바이오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한가를 그냥 마음 놓고 기뻐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워낙에 이제 좀 높은 가격대에 진입을 하셨고 그거에 비해서 주가 하락세가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좀 이 종목 자체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전체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어떤 전문가님이 추천하셨는지는 비밀에 붙이고요. 글쎄요, 이제 이 종목이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이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체외 뭐 진단 의료기기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바이오메드인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베타 아밀로이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이 피플바이오 자체가 이제 오늘 알츠하이머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을 좀 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글쎄요. 이런 기업이 이제 금감원에서 주식 상장을 시켜줬다는 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술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하겠죠. 알츠하이머 관련한 조기에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진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퇴행성 뇌질환 신약 개발도 하고 있는데 SK 바이오팜이 있죠. 엑스코폴이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거를 추천을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2018년에 매출액 1억, 2019년에 9억, 2020년에 5억, 2021년 6억입니다. 매출액 6억. 네,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 네, 부채가 훨씬 많고요. 네, 자본금보다. 물론 제약바이오는 상장 폐지 적격성 심사를 할 때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유보일이라든지 어떤 비포만한 계약 사항이 있었을 때 조금 금감원에서 다르게 보는 것 같긴 해요. 뭐 상장 폐지를 지금 걱정해야 될 정도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결국 모멘텀을 한번 탔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흑자를 기록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출이라든지 빅파마랑 의료용 기기를 계약해야 되는 건데 빅파마랑 의료용 기기를 계약한 적은 없고요. 최근에 가장 계약을 한 걸 최근거리에 보면 한올 바이오파마와 15억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계약권이 있어가지고 뭐 상장 폐지의 기로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지금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오늘 나왔던 뉴스 모멘텀이 내일까지 추세를 좀 우상향할 수 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제약바이오 쪽은 폄하는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인간 생명 영장의 꿈이라든지 건강한 어떤 신체, 이거에 대한 욕구는 계속 성장성이 있는 파트고, 개발만 된다고 하면 불이 붙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추세를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가져간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청된 단가를 보니까 11,200원이시거든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은 정말로 이 기업에 대해서 임상 뭐 진행 단계라든지 또 전임상 단계의 선도 물질이라든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주가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장기간 투자를 해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다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면 주식시장이 이제 좀 하락적으로 갔을 때는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조금 선방하거든요. 중견 제약업체들.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한미약품, 뭐 종근당 유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 SK바이오 등등. 이런 기업들은 그 기업의 네임드 때문에 또 자금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피플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추세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장기 목표가는 정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 내일 과연 121선 이동평균선을 뚫고 지난번에 고점 찍었던 거래량 100만 주 정도 타왔던 12,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내일도 상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 25% 정도가 떠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선에서 탈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1,500원에 전략 매도 의견, 통투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피플바이오는 우선 내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이 시세가 잘 가는지를 지켜보시고, 일단은 실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하니까 11,500원 구간에서 매도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피플 바이오.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시장이 불안할 때는 정말 바이오를 대응하기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민준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바이오 투자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도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가블레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현대일렉트릭 29,4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정말 최근에 진입을 하셨어요. 엊그제 매수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보고 짧은 이익 실현이 현명할지 아니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들고 가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지금 이미 수익 구간에 계신데 이 종목 들고 가는 거 괜찮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고요. 송전, 배전, 전선 쪽을 담당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주잔고를 조금 열어봤더니 수주잔고 상당히 괜찮네요. 영국의 무슨 그리드 회사랑도 최근에 계약을 좀 했고 사우디 전력청과도 또 계약을 한 게 있네요. 수주잔고가 생각보다는 좋고 이제 기술적인 추세 모습을 좀 보시죠. 월봉인데 저는 기술적인 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차트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 심리도를 반영한 건 사실이니까 모양새는 참 이쁩니다. 위로 뻗어줄 수 있느냐.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 가지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수급이 풍부하게 받쳐지고 있느냐. 선도 세력들의 단가가 들어와 있느냐. 연기금 애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쪽인 것 같고 연기금에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실적이 괜찮을 수 있겠느냐. 올해는 작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의 수주잔고의 기간을 좀 보게 되면 확실히 내년에는 좋아지는 쪽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송전 배선 쪽이 조금 모멘텀 바람, 주도주 전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반등폭은 수주 잔고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접근 포인트는 60일선에서 잡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60일선이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의 끝자락, 장기 이동평균선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가 이제 변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60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걸 보고 접근 포인트를 잡으시고 60일선이 뚫리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짧게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시장이 얼마나 좋아질지 나스닥 시장이 5일선과 10일선의 키와치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21선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차트 보니까 21선 트라이를 좀 하고 있는데 3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29,400원이니까 한 13%에서 15% 정도 2, 3일 정도 지수 하락 때 저점을 잡아서 고점에서 팔면 요즘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최종 매도 목표가 레인지 보험으로 32,000원에 33,000원 제시 들어가고요. 따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은 짧게 들고 가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으니까 챙길 수 있을 때 가장 많이 좀 챙겨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 종목이 긍정적인 평가로 끝낼 수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함께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이제 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다행인 게 이 진단쇼를 진행하는 동안에 다시 주가가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12시부터는 다시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려는 움직임 나타내면서 지금도 1.26%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시 맥을 추리는 모습 나타내면서 2.1% 오른 688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세를 좀 잘 몰고 가서 오후장에는 다시 주가 흐름 잘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후장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전문가님들 그리고 프로그램들과 함께 하면서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